안녕하세요. 서정적인 책방의 강서정입니다. 네, 한 해가 이제 정말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한 해 잘 마무리하고 계신지 모르겠는데요. 이맘때가 되면 굉장히 생각이 많아지시죠? 한 해를 정리하면서 아쉬웠던 일, 좋았던 일, 슬펐던 일, 그리고 잊었던 보고 싶은 얼굴들, 굉장히 다양한 생각들이 많이 드는 것 같은데요. 저는 이맘때가 되면 그래도 내가 어떤 책을 읽었지 살펴보는 재미가 정말 좋은 것 같거든요. 얼마나 많은 책을 읽었나를 보기보다는 내가 어떤 종류의 어떤 장르의 책을 읽었지를 살펴보게 되는데요. 처음에 책을 읽을 때에는 굉장히 다양한 장르의 책을 읽자라고 다짐을 하고 시작을 하지만 이맘때쯤 이렇게 살펴보면 결국에는 문학 장르가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높더라고요. 올해도 역시나 문학 장르의 책이 굉장히 많았고요. 공교롭게도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2024년도 올해 책 4권도 모두 다 문학 장르의 책입니다. 제가 거의 매달 이달의 책을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그 전달에 읽었던 책 중에서 굉장히 좋았던 책을 선정을 해서 이달의 책으로 소개를 해드렸고, 이달의 책으로 소개했던 그 많은 책들 중에서 엄선해서 오늘 올해의 책 4권을 소개해드릴 예정입니다. 제가 올 한 해 동안 읽었던 책들 너무너무 좋은 책들이 많았거든요. 예를 들면 로베르트 발저의 산책자라든지 한병철 작가님의 작품들, 그리고 리베카 솔릿의 작품들, 그리고 그 외에 수많은 고전 문학들과 그 외에 많은 책들이 있었는데요. 그 많은 책들 중에서도 올해의 책으로 4권을 선정한 가장 큰 기준은요. 제가 처음에 그 책을 읽으면서 느꼈던 설렘이나 어떤 약간의 충격 같은 그 느낌들이 한 해를 마무리하는 지금에도 여전히 생생하게 기억난다라는 그 기준으로 4권을 뽑았다라는 사실을 좀 말씀을 드리면서 아주 간단하게 올해 책 4권을 지금부터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4권의 책을 선정을 했는데요. 엄선을 하기는 했지만 그래도 유독 이렇게 두드러지게 기억 남는 책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수월하게 선택을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한 권 한 권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책은 바로 이 책입니다. 좋아하시는 분들 많으셨으리라고 생각하는데요. 나는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의 경비원입니다 라고 하는 패트릭 브릭리의 에세이입니다. 이 책은 제가 2024년을 시작하는 무렵에 읽었던 책이고요. 너무너무 좋았어요. 제가 오늘 소개해드리는 책의 순서는 책을 읽은 순서이기는 하지만 한 권만 또 선택을 하라고 하면 저 이 책을 선택할 것 같아요. 그만큼 굉장히 좋았던 책이거든요. 제가 오랜만에 이 책을 검색을 해 보았는데요. 20만 부 판매 기념 양장 에디션이 출간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 표지도 굉장히 마음에 들었는데 이 표지와는 사뭇 다른 느낌의 양장 에디션인데 되게 예쁘더라고요. 이 책도 이 책 느낌하고 굉장히 잘 어울린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책을 다 읽고 나서 또 새로 출간된 양장 에디션도 약간 미술관이라는 예술품이라고 하는 어떤 소재와 굉장히 잘 어울리는 디자인이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QR코드 서비스도 있다고 하거든요. 이 책에 소개되어 있는 굉장히 다양한 미술 작품을 한눈에 감상할 수 있는 서비스를 함께 하고 있다라고 해서 읽을 때 좀 더
흥미롭겠다라는 생각도 했었고요. 2025년도에는 저자 패트릭 브릭리가 내한한다는 소식도 있더라고요. 정말 이 책을 좋아하시는 독자분들에게는 기쁜 소식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책의 내용을 굉장히 잘 표현한 문장이 이 뒷표지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 문장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결혼식이 열렸어야 했던 날, 형의 장례식이 거행되었다. 그해 가을, 나는 다니던 뉴요커를 그만두고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의 경비원으로 지원했다. 그렇게 한동안 고요하게 서 있고 싶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책은 이 문장에서도 표현되었던 것처럼 굉장히 전도유망한 똑똑한 형을 사랑하고 존경했었는데 갑작스럽게 병으로 세상을 떠나게 된 이후에 굉장히 유명한 잡지사에서 굉장히 인텔리한 삶을 살았던 작가가 더 이상 자신이 살아왔던 삶을 유지할 수 있는 어떤 여력이 없다라고 판단을 했던 것 같아요. 이 책의 표현에 빌어서 세상에서 가장 큰 미술관에서 가장 단순한 일을 하면서 살겠다라고 결심을 한 저자의 어떤 새로운 인생이 담겨져 있는 그런 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 책을 가장 좋아하고 또 높이 평가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형의 갑작스러운 죽음으로 인해 변화된 삶이 이 책의 굉장히 중요한 서사의 축을 이루지만 감정적인 부분을 거의 배제하고 미술관의 경비원으로서의 삶, 변화된 삶을 조망하는 글이었기 때문이었거든요. 7만 평이라는 공간과 300여 점의 미술 작품들, 연간 700만 명의 관람객들이 찾아오는 거대한 데이터를 가진 세계 3대 미술관이라고 하는 소재는 죽음과 슬픔을 사로잡을 만큼 거대하고 화려해 보이기는 하지만 고요한 공간에서 작품 한 점 한 점을 만나는 순간은 오히려 따뜻하고 인간적이면서도 슬픔과 어떤 고통의 삶을 역설적이게도 예술적인 작품을 통해서 아름답게 담아내었기 때문에 굉장히 더 좋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세상에는 정말 좋은 작가들의 좋은 작품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제가 읽었던 굉장히 좋은 작품들 중에서도 이 책은 더 좋은 작품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패트릭 브릭리라고 하는 저자는 뉴요커라고 하는 잡지사에서 근무를 했기 때문에 문화예술 그리고 그 외 다방면으로 조예가 깊은 사람이었다라는 생각을 이 책을 읽으면서 하게 되는데요. 어렸을 때부터 가족들과 함께 미술관을 자주 찾기도 했었고요. 작가가 가지고 있는 어떤 직업적 특성 때문에 작가가 경비원으로 일을 하면서 미술관에서 보아왔던 그 위대한 미술 작품을 소개했던 이 글들이 조금 더 빛을 낼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어떤 한 권의 책이 나에게 특별하게 다가오는 이유 중에 하나는 나의 마음을 헤아려주는 문장을 만나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특히 어떤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슬픔을 가지고 계신 독자분이시라면 이 책이 굉장히 따뜻한 위로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미술관이나 어떤 미술 작품을 좋아하시고 즐기시는 분들, 특히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을 좋아하시거나 굉장히 잘 알고 계시는 분이시라면 이 책을 굉장히 잘 즐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네요. 내가 굉장히 좋아하는 예술 작품을 만나거나 혹은 유명하거나 스토리가 멋진 예술 작품을 만나거나 혹은 저자의 시선으로 만나는 다양한 예술 작품을 감상하는 즐거움도 좋고요. 관람객으로 보아왔던 미술관과 내가 보지 못했던 미술관의 이야기까지, 그리고 굉장히 크고 작은 미술관에서 있을 수 있는 에피소드들까지 즐길 수 있는 이야기들이 많아서 굉장히 좋았던 책입니다. 네, 올해의 책으로 첫 번째 소개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두 번째로 소개해 드릴 책은 바로 이 책인데요.
네, 클레어 키건의 맡겨진 소녀라고 하는 소설책입니다. 네, 올해의 책 중에서 클레어 키건의 책을 빼놓을 순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책도 정말 좋았는데요. 제가 올해에는 클레어 키건의 두 권의 책을 읽었습니다. 처음에 읽었던 이처럼 사소한 것들이라는 책도 굉장히 좋았고, 이 맡겨진 소녀도 굉장히 좋았는데요. 두 권의 책 중에서 그래도 좀 더 깊은 여운으로 남아있는 책이 맡겨진 소녀였기 때문에 제가 이 책을 올해의 책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클레어 키건의 책들은 굉장히 얇아요. 네, 단편이라고 해도 무방할 만큼 굉장히 짧은 소설인데요. 그래서 굉장히 정말 후루룩 정말 한두 시간 만에 읽어낼 수 있는 분량의 소설이거든요. 저 처음에 이처럼 사소한 것들 읽을 때도 그냥 후루룩 하고 한 2시간 만에 읽었던 것 같은데, 마지막 책장을 덮자마자 다시 앞으로 가서 읽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짧은 소설이다, 너무 재밌다라고 해서 너무 빠른 속도로 읽지 않았으면 좋겠고, 제가 두 번째로 읽었던 맡겨진 소녀를 읽을 때에는 느린 호흡으로 천천히 읽었던 기억이 나네요. 혹시 클레어 키건의 책을 읽을 예정에 계신 구독자님들이 계시다면 너무 빨리 읽지 마시고요. 좀 천천히 읽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와, 여러분. 여기 금금이 작가님이 이 책에 추천사를 쓰셨어요. 당시에 제가 발견하지 못했는데 여기 책에 추천사를 쓰셨네요. 그러면 제가 또 읽지 않고 넘어갈 수 없잖아요. 이 추천사를 제가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설 맡겨진 소녀에서 모든 존재들은 온당한 시선을 받는다. 가지가 땅에 끌리는 수양버들이나 더 이상 이름을 불리지 못하는 개, 우편함까지 매일 다름질쳐 나가는 나, 상실 뒤의 나날들을 미움과 증오와 복수가 아니라 그 모든 것을 무화시키는 침묵으로 보듬으며 살아가는 킨셀라 부부에까지 깊고 서정적이며 감동적인 이해가 모든 장면에 램프처럼 환하게 가닿는다. 식탁 위에 올려놓고 이 소설을 펼쳤을 때 나는 여러 일에 지쳐 아주 나쁜 상태였으나 단번에 읽어 내려간 뒤에는 이 새로운 전율을 표현할 새로운 말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읽는 모두를 매끈하고 깨끗하고 연약한 시절로 데려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가장 섬세한 사랑을 손안에 쥐어주는 이 소설의 가슴 벅찬 여름날들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말이다. 라고 추천사를 써주셨습니다. 제가 이 당시에는 김금희 작가님의 추천사에 주목하지 못했었는데요. 역시 좋은 문장으로 맡겨진 소녀의 감상평을 적어주신 것 같고 문장도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이 소설은 책의 제목처럼 1980년대 아일랜드의 가난한 시골 마을에서 태어난 9살 난 여자아이가 주인공이고요. 아주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난 이 소녀는 형제자매도 굉장히 많았는데 동생까지 태어날 예정이어서 짧은 기간이지만 자신을 돌봐줄 수 있는 먼 친척네에 맡겨지게 되는데요. 그 낯선 공간과 낯선 사람들 속에서 단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따뜻하고 섬세한 관심과 보살핌을 받았던 이 소녀가 느꼈던 그 다양한 감정을 표현해 놓은 글입니다. 아주 짧은 이야기 속에 정말 찡하게 다가오는 순간들이 굉장히 많았었는데요. 그 순간들을 굉장히 잘 독자들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작가가 선택한 어떤 서사의 구조나 문장이나 암시나 함축 이런 것들이 굉장히 섬세하고 탁월해서 놀라게 되고요. 그러한 서사들을 선택했기에
독자들에게 좀 더 깊이 있게 그리고 아름답게 다가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 부분이 클레어 키건의 가장 큰 장점이면서 천재가 아닐까 생각하게 되는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작가가 하고 싶었던 메시지나 어떤 감정적인 부분들을 직접적이고 강압적으로 표현하고자 하지 않고요. 독자들이 서서히 그리고 깊이 있게 젖어들 수 있도록 섬세하고 간결한 문장으로 표현해 냈기 때문에 이 책이 좀 더 유독 더 임팩트 있게 다가왔었고 또 오랫동안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좋은 시가 무슨 내용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상하게 찡하게 깊이 있게 다가오고 오래 기억에 남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 것처럼 굉장히 깊이 있게 스며든 좋은 소설이었던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책으로 클레어 키건의 맡겨진 소녀 소개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소개해 드릴 책은 바로 이 책, 배소아 작가님의 작별들 순간들이라고 하는 산문집입니다. 세 권의 산문과 한 권의 소설이네요. 가장 늦게 만난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 만나서 굉장히 감동하면서 그리고 약간의 충격도 받으면서 읽었던 책인데요. 처음 페이지를 펼쳤을 때 느꼈던 그 문장들의 느낌도 너무너무 좋았었어요. 연인이라고 하는 제목의 에세이부터 시작을 하는데요. 첫 문장, 두 번째 문장, 세 번째 문장 읽어가는데 너무너무 이렇게 감동하면서 너무너무 좋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읽었고, 이어서 마르그리트 디라스의 연인이라고 하는 소설책이 등장을 하면서 쿵쾅쿵쾅 하면서 폭발했던 것 같아요. 저도 디라스의 연인을 너무너무 좋아하는데 배소아 작가님의 뭐라 표현할 수 없는 그 독특한 문체에 배소아스러운 어떤 문장들에 이어지면서 디라스의 연인이라는 책이 딱 나오는 순간 뭔가 끝났다라는 느낌이 들었고, 한 문장 한 문장 정말 빠져들면서 읽었고, 이 책은 제가 표시를 하나도 안 했는데요. 왜냐하면 이렇게 줄근 페이지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리고 중간중간에 글도 굉장히 많이 써서 이 책은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잘 읽고 또 처음부터 다시 읽으면서 그냥 이렇게 읽으면서 밑줄친 문장 다시 한번 읽고 또 필사하고 막 이렇게 읽었던 책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배소아 작가님의 이 책을 읽고 나서 배소아 작가님의 소설책 에세이스트의 책상이라고 한 책도 또 바로 이제 구매를 해서 읽었는데, 배소아 작가님은 이런 사람이구나를 이제 좀 약간 알게 되었다라고 할까요? 제가 배소아 작가님의 두 권의 책을 읽고 나서 배소아 작가라고 하면 떠오르는 그 이미지가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에스프레소, 책, 읽기, 걷기, 산책, 숲, 여름, 자유, 해방, 질주, 바게트, 여행, 이런 단어들인데요. 제가 이렇게 떠올리는 이런 단어들은 책 속에 등장하는 단어이기도 하고, 제가 배소아 작가님의 글을 읽으면서 느끼는 그런 이미지이기도 하거든요. 이러한 단어들이 약간 배소아스러운 단어들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 책은 특히 작가님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어떤 공간에서 비롯된 그 공간을 통해서 만들어낸 문장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작가님의 어떤 삶의 터전이자 글쓰기가 이루어지는 일상의 공간이라고 할 수 있는 독일의 작은 시골 마을에 작은 정원이 딸려있는 오두막이라는 공간에서 작가가 읽고 쓰기를 했던 일상의 이야기들이 굉장히 담담한 어조로 쓰여져 있는 글이고요.
이 책에는 시골에서의 어떤 일상적인 생활이 잘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시골 생활이라고 하는 그 낭만적인 부분도 분명히 있지만 뭔가 불편할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게 마련일 텐데 아침마다 그 시골 오두막의 베란다에서 맞이하는 사계절의 아침 그리고 근처의 숲과 호숫가에 가서 산책을 하거나 수영을 하는 것, 난방을 하기 위해서 직접 땔감을 준비해서 막 끌고 오는 것들, 혹은 직접 딴 자두를 가지고 잼을 만들어 먹는다든지 하는 이런 시골 생활에서만 느낄 수 있는 어떤 낭만적이고 아름다운 일상의 경험들이 이 책에 굉장히 잘 표현이 되어 있어서 어떤 작가로서의 어떤 공간의 멋스러움과 혹은 그 일상에서 느껴지는 시골 생활의 아름다움까지 함께 느낄 수 있는 그런 즐거운 글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책은 배수아 작가님이 읽은 책과 연관된 단어로 에세이의 각각의 제목을 지었다고 해서 배수아 작가님이 읽어왔던 책들에 대해서 알아가는 재미도 굉장히 좋았고요. 특히나 작가님께서는 독일의 그 오두막이라는 공간과 글쓰기의 연관성을 굉장히 깊이 있게 생각했고 그러한 공간이 작가에게 미친 영향이 굉장히 크다고 얘기를 하시거든요. 어쩌면 이 책은 그 특별한 공간이었기 때문에 나올 수 있었던 글이다라고 생각해도 좋을 만큼 작가님께서는 공간이라고 하는 것에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고 의미를 많이 두는 작가님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작가님께서는 태어날 때부터 주어졌던 한국, 그리고 한국 문화, 모국어라고 하는 언어, 그리고 여성이라고 하는 정체성에서 벗어나서 스스로 독일이라고 하는 나라의 문화와 새로운 언어를 선택함으로써 자신의 문학 세계를 더 넓혀 나가고 어떻게 보면 더 거대한 내러티브를 만들어 가시면서 작가님스러운 독특한 문체를 만들어 가지 않았나. 그래서 저는 내게 주어진 것에 안주하지 않고 무언가 새로운 것을 계속해서 시도하고 도전하고 선택해 가는 그런 작가님의 어떤 삶의 태도 역시 굉장히 좋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세 번째 책으로 배수아 작가님의 작별들, 순간들 소개를 해드렸고요.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올해의 책으로 선택한 책은요. 네, 바로 김금희 작가님의 식물적 낙관이라는 책입니다. 네, 굉장히 영상에서 자주 언급해 드렸던 그리고 어찌 보면 제가 가장 오랫동안 가장 많은 문장을 필사하면서 곁에 두었던 책이 아닐까. 올해 한 3분의 1은 이 책과 같이 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정말 곁에 두고 곁에 두었던 그런 책입니다. 네, 이 책의 가장 큰 매력은요, 굉장히 느슨하고 담백하게 일상의 이야기를 담아 놓았다라는 것일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식집사로서의 삶을 살아왔던 작가가 식물에 대해서 알아가고 또 식물이 각각의 특성에 맞추어서 각각의 생존 방식과 질서를 통해서 삶을 영해가는 모습을 보면서 어떤 깨달음을 얻고 그러한 생각을 계속해서 전진시켜 나가고 그러한 것들을 자신의 삶에 적용시켜 나가는 작가의 태도 이런 것들을 엿볼 수 있어서 굉장히 좋았어요. 어렵지 않고 굉장히 쉽게 굉장히 편안하게 쓴 문장이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어서 글을 읽으면서 읽는 독자들도 그 호흡에 맞춰서 굉장히 편안해지고 식물이 주는 그 위로가 있잖아요. 그래서 작가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어떤 식물을 바라보면서도 따뜻한 위로를 느꼈던 그런 책이기도 한데요. 굉장히 느슨하게 또 편안하게 쓴 문장이긴 하지만 그런 어떤 식물을 바라보면서 느꼈던 그 일상적인 언어의 문장에서 이제 자신이 느꼈던 작가가 느꼈던 깊이 있고 내면을 성찰하고 통찰하는 문장들은 너무너무 번뜩이고 가슴으로 훅 들어오는 문장들이 많아서 저는 그 문장들을 굉장히 많이 필사를 했었던 것 같고요. 그 문장들이 굉장히 좋고
깊이 있게 다가오긴 하지만 그렇다고 어렵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그 깊이와 통찰과 고뇌의 시간들이 어렵지 않은 그 문장으로 깊이 있게 다가오는 것이 좀 약간 이런 부분에 있어서 김금희 작가님은 굉장히 독보적이다라는 생각을 저는 이 책 한 권을 통해서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로 올해 신간으로 나왔던 소설 대원실 수리보고서라는 책을 구매를 하기도 했었는데요. 근데 그 문장이 굉장히 독보적이다라는 느낌도 많이 들고, 그래서 이 작가는 좀 주목해 봐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이번에 대원실 수리보고서라고 하는 소설에 대한 평도 굉장히 좋아서 그 소설에 대한 기대도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굉장히 멋진 작가들, 그리고 굉장히 좋은, 그리고 훌륭한 책들 굉장히 많지만 그 굉장한 설렘과 약간의 충격까지 주는 좀 약간 압도하는 책들을 만나기는 그렇게 쉽지는 않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오늘 소개해드린 올해의 책, 이 네 권 모두 다 약간의 설렘과 약간의 충격과 어떤 그 압도감 같은 것들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런 느낌들은 읽을 때도 있었지만 한 해를 마무리한 지금 여전히 제가 느끼고 있다. 또 올해 책으로 선정한 네 권의 책의 공통점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지금 이렇게 보고 있어도 다시 읽고 싶을 만큼 너무너무 매력적이었던 네 권의 책을 2024년도 올해의 책으로 소개해 드렸습니다. 조금 클리셰한 표현이긴 하지만 다사다난했던 2024년 한 해가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황당하기도 하고 어이없는 그런 충격적인 사건으로 12월을 마무리하게 되는 것 같은데요. 대한민국 국민에게 2024년은 정말 잊을 수 없는 한 해가 될 것 같습니다. 며칠 남지 않았지만 한 해 마무리 잘 하시고 멋진 계획 세우시면서 따뜻한 연말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정적인 책방의 강서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